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광주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과 전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가 함께하는 2023 초중등 현직교원 AI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챗GPT 어떤 기본적인 활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API 활용이라는 부분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제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챗GPT API라고 해서 우리가 챗GPT를 그 챗GPT 사이트 들어가서 쓰는 것이 아닌 우리가 뭐 엑셀이라든지 뭐 워드라든지 어떤 웹사이트라든지 이런 데에서 챗GPT의 어떤 기능을 가져와서 쓰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좀 그러한 방법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좀 약간 중급 이상의 내용이니까요. 사실 좀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아마 굉장히 제가 천천히 할 테니까요. 뭐 좀 빠르다 싶으면 뭐 잠시 멈춤 눌러놓고 따라해 보시고 이렇게 잘 따라 보신다면 손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설명을 한 10분 정도 하고 직접 실습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API라는 그 용어는 이제 보통 어떤 프로그램 어떤 개발 분야에서 쓰이는 용어인데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라는 어떤 그 약자입니다. 자, 챗GPT API는 그럼 챗GPT라는 그 기능이 있을 텐데 그것을 웹사이트에서 접속할 필요 없이 웹사이트 가지 않고서도 내가 작업하고 있는 워드라든지 엑셀, 어떤 웹문서 등등의 챗GPT 기능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설명을 쭉 하고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챗GPT API를 쓰는 방법은 이 오픈 AI 회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로그인을 하고 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할 것이 신용카드 정보 등록입니다. 어떤 이제 결제 정보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API는 무료가 아닙니다. 챗GPT API 서비스는 무료가 아니에요. 챗GPT 사이트 들어가서 3.5를 쓰는 건 우리는 무료이지만 API 기능을 이런 식으로 쓸 때에는 돈을 내야 됩니다. 물론 그 돈이 뭐 한 달에 얼마 이것이 아니고 쓰는 만큼 냅니다. 쓰는 만큼 내는데 그 단가가 그렇게 뭐 엄청 또 비싸다고도 생각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 가면 가장 먼저 하실 일이 신용카드 정보 등록하는 것이 있고요. 이걸 하고 나서는 매월 최대 한도액을 설정을 해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챗GPT API를 써서 뭔가 이렇게 자동화를 시켜 놓으면 그게 막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겠죠. 근데 나도 모르게 그게 너무 많이 돌아가서 돈이 갑자기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매월 최대 얼마까지 이상은 쓰지 않는다. 그렇게 한도액을 설정해 놓으면 됩니다. 적당히 뭐 10달러를 해 놓으셔도 되고 5달러를 해 놓으셔도 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쓰는 만큼 그 정도로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가가 좀 궁금하실 텐데요. 단가는 3.5를 기준으로 1000 토큰당 2원 정도의 가격이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그 2원 1000 토큰이라는 게 토큰이라는 것은 어떤 말뭉치 단위인데요. 말뭉치 단위인데 뭐 이제 뭐 글자 수 이런 건 아니고 어떤 말뭉치의 단위인데 우리가 GPT와 대화를 할 때 내가 하는 질문의 텍스트 양이 있을 것이고 GPT가 출력해주는 텍스트의 양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다 질문하는 것도 돈이 들어가고 받는 것도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가가 있다. 단가가 3.5가 좀 저렴하고 GPT-4는 단가가 훨씬 높지만
높지만 또 그렇게 또 큰 부담이 되는 그런 건 또 아니다.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PI 키를 이제 발급받게 되는데, API 키는 처음 발급받았을 때 굉장히 긴 문자열을 알려줍니다. 그것을 반드시 복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때 복사해 놓지 않으면 추후에는 다시 쓰지 못합니다. 다시 복사할 수가 없어요. 블라인드 돼서 안 보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 API 키를 써야 될 일이 있다. 그럴 때마다 새로운 API 키를 발급받아서 그때그때 쓰셔야 됩니다. 어떤 보안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막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중에 create API 키 눌렀을 때 딱 한 번만 보여줍니다. 그것을 반드시 복사를 해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쓰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을 좀 이따 보여드리기도 하고요. 일단 우리 실습으로는 자,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면 있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라는 그런 엑셀 대용의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API 키를 심어가지고 활용을 할 텐데 여기서부터는 화면을 공유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구글 드라이브에서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하나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새로 만들기를 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잘 보이죠? 자, 좀 화면 좀 키울게요. 자, 우리가 이런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있고 이거 제가 이런 식으로 그냥 가제를 하나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엑셀 대용으로 쓰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죠. 우리 엑셀 다들 쓰실 줄 알 겁니다. 뭐 더하기, 빼기 이런 수식을 할 때도 쓰고 다양한 목적으로 쓰죠. 자, 우리가 함수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런 예를 들면은 우리 함수 같은 걸 쓰잖아요. equal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국어, 수학, 영어 점수가 있으면 뭐 75, 80, 90 있으면 평균이잖아요. 총합, 평균 이런 걸 되잖아요. 자, 총합은 우리가 이렇게 더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이 sum이라는 이런 함수를 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함수를 쓰죠. 그쵸? 자, 평균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더해 가지고 나누기 3을 할 때도 있고 그렇죠? 혹은 요거를 3으로 나눌 때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평균은 average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이렇게 할 때도 있겠죠. 이럴 거는 우리가 함수 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 네, 주겠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데 이거를 했을 때 자, 우리가 gpt라는 함수를 지금은 못 쓰지만 API 키를 이제 우리가 확장 프로그램을 깐 다음에 API 키를 넣는다면 그래서 우리 gpt라는 함수를 우리가 쓸 수가 있다. 뭐 하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확장 프로그램을 봅니다. 확장 프로그램 여기 있죠. 자, 확장 프로그램에서 부가 기능 설치하기로 갑니다. 자, 천천히 따라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다양한 부가 기능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 검색에 GPT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여기 GPT를 검색을 해보면 다양한 이런 AI 좀 넣어가지고 쓸 수 있는 서비스들이 되는데 좀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은 417만 명이 다운로드 받은 이 GPT for Sheets and Docs라는 것을 제가 설치를 해놨어요. 여러분은 이게 아마 이렇게 처음에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이렇게 제거가 돼 있겠죠. 처음에 그러면 설치를 누르셔야겠죠. 설치를 눌러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계정을 선택을 하시고 허용을 하시고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잘 설치가 되었어요. 다음 완료. 자,
자, 설치를 하면 이렇게 뭐 자동으로 뜨죠. 뭐 이게 사실 이렇게 뜨지 않더라도 확장 프로그램 설치가 됐으면 여기 밑에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오픈 눌러보면 자, 우측에 이렇게 사이드바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게 잘 설치가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API 키를 넣어야 되는데, 자, API는 이 사이트 platform.openai.com. 자, 플랫폼. 자, 화면 여기 보이시죠? 자, platform.openai.com에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API 키를 발급할 수가 있는데, 자, 먼저 결제 정보를 등록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우측 상단에 본인의 어떤 계정을 입력하시면 이런 식으로 오게 되고, 빌링 여기 결제 쪽 봐볼게요. 페이먼트 메서드 여기에서 이제 지불 방법, 여기에서 저는 이제 신용카드를 이제 등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도 신용카드를 등록을 이렇게 하시고 난 뒤에 자, 왼쪽에 유시지 리미트가 있어요. 자, 이게 제가 말씀드린 한 달에 내가 얼마까지는 쓸 수 있다, 얼마까지는 써도 괜찮다 상한액을 걸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저는 적당하게 그냥 $100 정도로 해놨습니다. 뭐 많이 써도 뭐 지금 이게 9월달에 이제 제가 $1밖에 안 썼네요. 이런 식으로 뭐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합니다. 설정한 뒤에는 이제 API 키를 여기서 발급받게 되는데 제가 API 키가 굉장히 많죠. 자, 과거에 쓰는 것은 뭐 지워도 돼요. 리보크 해가지고 다 지워도 되고, 뭐 새로 만들고 싶으면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크리에이트 시크릿 키 누르면 자, 이 처음 만들어졌죠. 자, 이것은 이때만 복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 다시 복사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 복사하기 버튼을 제가 눌렀습니다. 카피 됐다고 하죠. 그럼 이제 클립보드 지정이 되어 있고, 자, 여기에 가서 돌아가셔서 지금 카피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API 키를 넣어줘야 되는데, 자, 여기에 이제 기능을 누르시던지 여기 API 키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아마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붙여넣기, 붙여넣기를 이렇게 하시면 자, 붙여 넣어졌죠. 그 Save API 키를 눌러봅니다. 네, 그러면 네, API 키가 잘 저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얼추 이제 준비가 됐어요. 우리 얼추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좀 뒤로 가기 누르시고, 자,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기초적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GPT 펑션, 이제 함수란 뜻이죠. GPT 함수, 펑션은 함수잖아요. 우리 엑셀에서 쓰는 함수처럼 다양한 GPT 관련 함수들이 있는데, 그 목록들을 한번 봐보죠. 누르면 GPT 함수는 이런 식으로 쓰세요. 이런 식으로 쓰세요. 예시도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예시도 나오고 있고, 뭐 GPT 리스트 함수라고 해서 나열해주는 그런 함수도 있고, 뭐 스플릿, 필 다양하게 있는데 몇 가지만 우리가 해볼 겁니다. 뒤로 가기 누르시고, 디폴트 세팅이 있어요. 디폴트 세팅을 한번 봐볼까요? 자, 기본적으로 뭘 할 거냐, 여기를 눌러보시면 자, 우리가 보통 쓰는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3.5 터보, 3.5 16K, GPT-4 이렇게 이제 세 개를 쓰게 되는데, 설명을 드리면 3.5 터보가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겁니다. 16K는 토큰의 사이즈가 16,000까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양의 정보 처리가 가능하다. 자, 그 여기는 여기 View Advanced 세팅에 보면 자, 터보, 그냥 3.5 터보 모델은 맥스 토큰이 4,096밖에 안 돼요. 그죠? 별로 이게 많은 사이즈가 아니고, 이게 영어로 하면 이게 몇 천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GPT가 말을 많이 못 해요. 근데 이 16K를 가면 맥스 토큰 사이즈가 16,000까지, 16K가 16,000이죠. 여기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GPT한테 말을 많이 시키고 싶을 때 16K를 쓴다. GPT-4는 토큰 사이즈는 이제 8,200 정도 되고, 성능은 더 좋습니다. 성능은 더 좋은데
속도가 좀 느려요. 단가도 좀 비싸고 그런 차이점이 있다. 우리는 3.5 16K로 고르고 맥스 토큰을 항상 만땅으로 가장 최대치로 늘려놓습니다. 그 이유는 GPT가 말을 막 하고 싶은데 토큰 사이즈가 좀 제한을 걸어놓으면 얘가 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말을 못한다고 말 안한다 해요. 그렇기 위해서 최대한 토큰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줄 설명을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커스텀 인스트럭션은 우리 챗GPT 사이트에서도 들어온 기능인데 챗GPT한테 너는 어떤 애야? 라고 이 역할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역할을 지정. 그래서 여기 예시를 보면 You are a helpful assistant. 너는 아주 도움이 되는 조수야. 이렇게 해둘 수도 있고 여기에 좀 프리셋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작업이 제가 이따 요리 레시피 같은 걸 좀 해볼 거예요. 그러면 요리에 대한 전문가가 말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은 뭐 요리에 관련된 건 없지만 여기 뉴트리셔니스트 뭔가 영양소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나면 뭔가 요리 레시피에 대해서는 잘해줄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좀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비티는 보통 템퍼러처라고 하는데 이것은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precise, 정확하다는 뜻이죠. 0은 최대한 정확한 크게 딴 생각 안 하고 정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챗GPT가 1로 가면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좀 창의적인 생각을 좀 하게 해요. 창의적인 생각. 예를 들면 우리가 요리 레시피를 할 건데 주어지는 재료만 갖고 뭐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아마 좀 평범한 레시피가 나올 확률이 높고 이 템퍼러처를 1값으로 맞춰가지고 크리에이티브하게 하면은 좀 기상천외한 요리 레시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입니다. 기본값을 뭘로 둘 거냐? 저는 중앙으로 두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딱히 건드실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3.5 터보 16K 템퍼러처는 뉴트럴 0.5로 잡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시죠? 자, 여기까지 디폴트 세팅입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이제 준비가 됐고 이쪽 창은 뭐 켜놔도 되고요. 자, 그러면 한번 챗 GPT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GPT API를 써볼게요. 자, 자, 다짜고짜 바로 GPT 함수를 불러볼까요? 자, GPT 함수를 불러오니까 이렇게 GPT와 그 파생 함수들을 우리가 브라우징을 할 수가 있죠. 저는 그냥 GPT 함수만 쓸 거예요. GPT 함수를 하고 괄호를 열어야겠죠. 자, 프롬프트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챗 GPT 사이트에서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고등어, 감자, 양파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저녁 식사 레시피를 간단히 추천해줘.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나오네요. 자, 에러 코드를 보니까 제가 너무 많은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세 줄로 이런 식으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시간이 걸리죠. 네, 좀 뭐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좀 자, 기본적으로 고등어, 감자, 양파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간단한 저녁 식사 레시피를 추천해줘. 자,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고등어 추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물어봤더니 이런 식으로 답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GPT 에서 쓸 우리가 텍스트 입력, 프롬프트를 이렇게 입력하면 된다를 이제 기본 원리로 잡고 우리가 이제 응용을 해보도록 할 텐데, 자, 다시 지우고요. 자, 한번 자세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GPT라고 함수를 써서 괄호를 열어보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프롬프트. 자, 프롬프트 값, 밸류 값, 템퍼러처 값, 모델 값, 이거를 4개를 순서대로 입력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프롬프트는 여러분이 알겠죠? 텍스트 프롬프트고, 텍스트로 입력할 때는 엑셀식에서 쌍따옴표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value 값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생소할 거예요. 이 value는 값이라는 거죠. 값. 어떤 특정한 값. 값이라는 것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쵸? 다양한 어떤 값이 있는데 어떤 프롬프트에 해당하는 어떤 값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 다음에 음식 재료들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저녁 식사 레시피를 추천해줘 라는 프롬프트에 다음의 음식 재료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의 음식 재료는 다양한 값들이 올 수 있겠죠. 고등어가 올 수도 있고 닭다리가 올 수도 있고, 그것을 우리가 밸류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밸류 값이란 걸 알아두시고, 템퍼러처는 이전에 설명한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을 갖는 그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 그 값이고, 모델은 우리가 GPT 3.5를 쓰냐 4.0을 쓰냐 그 값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우리가 아까 우리가 입력을 했을 때, 자,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했잖아요. 근데 컴마를 누르고 밸류 값을 넣을 수가 있는데, 자, 현재 이 프롬프트에서는 밸류 값이 지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어떤 것을 해줘 이렇게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밸류 값은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 입력하지 않아도 되면 그냥 공란으로 두고 그냥 컴마로 넘어갑니다. 그럼 템퍼러처 값, 아까 우리 0.5로 했는데 그걸 우리가 기본으로 두고 싶다. 0.5로 기본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공란으로 두고 이렇게 컴마를 찍으시면 돼요. 근데 기본은 0.5지만 내가 이번만큼은 창의성을 넣고 싶다. 그럼 여기다 1로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템퍼러처 값을 1로 컴마를 하고 이제 모델을 합니다. 자, 모델에 지금 기본이 3.5 터보 16K인데 4.0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GPT-4라고 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한번 입력을 해본다면 기본은 GPT 3.5 터보 16K에 템퍼러처 0.5 값으로 했지만 이번만큼은 독특한 걸 해보겠다. 그래서 좀 각오를 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까 고등어 굴소스 구이. 자, 이렇게 바꿔볼게요. 고등어 굴소스 구이가 나왔는데 좀 창의적인가요? GPT-4로 굉장히 창의적인 레시피를 추천해달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변형을 해봤어요. 그쵸?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GPT-4로 돌리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GPT-4가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자, 좀 창의적인 레시피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고등어 스테이크와 감자 양파 스프가 나왔다고 합니다. 굉장히 뭐 창의적인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 이러한 것을 추천을 해줬어요. 좀 마음에 드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천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것을 응용해서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을지 모르겠죠? 잘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이건 이제 다 지워볼게요. 다 지워보고,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입력하는 것이 아닌 좀 자동화된 그런 작업 시트를 만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제가 프롬프트 입력란 이렇게 두고 value 입력란 이렇게 두고 결과 값, 결과 출력란 이렇게 좀 구분해 볼게요. 프롬프트 입력란, value 입력란 좀 화면을 좀 키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좀 잘 보이시죠? 자, 프롬프트는 자, 이렇게 할 거야. 다음의 음식 재료들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근사한 저녁 식사 저녁 메뉴 레시피를 추천해줘.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할 거예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입력할 거예요. 자, value라는 것은 이 프롬프트의 대상이 되는 어떤 변동이 될 수 있는 값들이죠. 그럼 여기에 아까처럼 뭐 고등어, 양파, 감자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이 부분도 제가 자, 고등어, 감자, 양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닭가슴살, 브로콜리, 마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쵸? 소고기, 버섯, 파프리카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레시피 책을 좀 이렇게 좀 쓰고 싶어요. 레시피가 한 20개가 필요해요. 20개. 그 20개를 챗 GPT한테 좀 아이디어 도움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이 음식 재료를 한 3가지 정도의 이 조합, 쌍을 한 10세트 정도를 추천받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쭉 10칸을 채우게. 자, 그런 것도 챗 GPT한테 우리가 요청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내가 GPT 리스트 함수를 씁니다. 리스트 함수. 자, 리스트 함수 써서 전 이렇게 할 거예요. 음식 재료 3가지 조합의 쌍을 10개 쌍을 세로로 제시해줘 라고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가지 조합의 쌍이 세로로 나오겠죠. 그쵸? 리스트 함수를 썼으니까요. 자, 나왔습니다. 닭가슴살, 브로콜리, 감자, 연어, 시금치, 새송이버섯, 소고기, 양파, 당근. 자, 굉장히 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결과 출력란에 자, GPT 함수, 프롬프트는 이거죠. 그쵸? 컴마 하고 밸류 값. 그쵸? 그리고 템퍼러처 값. 좀 창의적이게 가볼까요? 1 쓰고 모델은 좀 오래 걸려도 좋으니까 GPT-4로 해볼까요? GPT-4로 가봅시다. 자,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좀 더 GPT-4 모델로 좀 잘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좀 시간이 GPT-4니까 좀 오래 걸리죠. 자,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결과가 좀 길 수도 있으니까 좀 키워 놓을게요. 아이고, 에러가 떠버렸네요. 자, 맥시멈 익스큐션 타임. 그러면 제가 시간이 너무 벌었으니까 그냥 디폴트 3.5로 그냥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다시 프롬프트 값, 밸류 값 그리고 1하고 그냥 받아볼게요. 자, 그리고 3.5 GPT 3.5 터보 모델 디폴트로 돌렸기 때문에 좀 빨리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날려보죠. 자, 나왔네요. 너무 크니까 좀 줄일게요. 이렇게. 자, 닭가슴살, 브로콜리, 감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자, 로스트 치킨과 로스트 야채 해가지고 닭가슴살, 브로콜리, 감자 오븐에다 굽는 이런 걸 해놨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또 이렇게 하려면은 우리 엑셀에서 이 셀 모서리를 잡고 쭈루룩 이 드래그를 한다면 이 데이터를 받아서 자동으로 해주는 거를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 이쪽은 이제 동일한 프롬프트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똑같이 하면 되겠고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이렇게 끈다면 자 왼쪽에 있는 각 행마다 프롬프트와 밸류 값을 인식을 해가지고 이 이 C 칼럼의 각각의 셀에 GPT 어떤 결과값이 이 반환이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겠습니다. 자, 나오는 것들이 있죠. 글자 크기를 조금씩 맞춰보고 자, 뭐 많이 에러가 뜨는 것도 있는데 자, 에러가 뜰 때는 이 돌리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렇게 뜰 때가 있는데 그것은 자, 여기 메뉴에서 자, 여기에 GPT 포뮬라 컨트롤에 에러 난 것들은 한번 다시 돌리세요. 리프레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눌러주면 아까 에러가 난 것들을 한번 다시 돌려줘요. 다시 로딩이 걸리죠. 그래서 에러 난 셀들만 한 번씩 재구동을 한다면 아마 잘 나올 겁니다. 봐보죠. 자, 여기가 아까 에러가 나가지고 제가 다시 돌렸는데 잘 나오나 한번 봐보겠습니다. C3번 셀. 자, 잘 나오길 바라야죠. 자, 여전히 에러가 나왔어요. 여전히 에러가 나왔고 아직 안 나온 것들이 한 두세 군데 있는데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 한 번 더 돌려보죠. 지금 하나, 둘, 다시 돌아가고 있죠. 에러 떴던 부분들이 로딩이 다시 걸리고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류가 난 곳이 하나, 둘, 세 군데. 지금 10개 중에 3개가 에러가 났고 제가 지금 리프레쉬를 다시 눌렀습니다. 이게 이 프롬프트가 좀 간단한 레시피를 해줘 라고 했으면 좀 나왔을 수도 있는데 계속 에러가 나오고 있어요. 조금 이것은 제가 좀 간단히 추천해. 이것은 좀 간단히 추천해줘 하니까 일단 다시 로딩이 걸리는데 좀 빨리 출력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 오류가 좀 나네요. 이것도 아마 레시피를 간단히 추천해줘. 이런 게 문제일 수가 있으니까요. 네, 간단이라고 하니까 좀 간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GPT가 간단히만 말해도 된다고 하면서 생각을 좀 덜 하죠. 그래서 잘 나왔고요. 이것도 이제 간단히 추천해줘 라고 했는데 이것도 나왔으면 좋겠고 이것도 간단히 추천해줘 이렇게 다시 돌아가죠. 네, 여기도 나왔네요. 아까 간단히 추천해줘 나왔죠. 이것도 이제 이것만 나오면 다 나오는 거겠죠. 그러면 좀 확대해서 좀 봐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요 예제에서 GPT 리스트 함수를 써가지고 음식 재료의 3가지 조합을 10개 쌍을 제안을 받았죠. 그렇죠? 그리고 이 C의 결과 출력란에 GPT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프롬프트와 밸류 값을 이렇게 받아오니까 이렇게 자동으로 출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요 닭가슴살, 브로콜리, 감자로는 로스트 치킨, 연어, 시금치, 새송이 버섯으로는 그냥 볶음을 한다고 하네요.
소고기, 양파, 당근은 소고기 볶음밥. 말 되죠? 토마토, 모짜렐라 치즈, 바질은 카프레제 샐러드. 계란, 스파게티명 피망. 좀 상상이 안 되는데요. 피망 스파게티.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참치, 애호박, 머스타드 소스. 아,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네, 새우, 미니 콩나물, 당근. 새우와 콩나물 볶음. 실제로 이제 해봐야죠. 이게 실제로 맛있을지 모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GPT API를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구나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우리가 한 10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자, 새로운 시트에서 교육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좀 예시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걸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쵸? 자, 만약에 학생들 성적표가 있다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학생들 이름 10명을 제가 무작위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GPT 리스트를 써가지고 한국 사람 이름 10명 한국 사람 이름 10명 것을 세로로 나열해줘.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한국 사람 이름 10명 것이 이따 세로로 나오겠죠? 자, 뭐 10명 적당히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이제 국어 점수, 수학 점수, 영어 점수를 제가 좀 무작위로 생성을 해볼게요. 그러면 GPT 리스트를 써가지고 시험 점수 10명의 시험 점수를 무작위로 10개 생성해서 뭐 나열해 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무작위로 나야 됐고, 자, 이것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근데 무작위로 나열하니까 같은 동일한 값이 나와버렸죠. 그쵸? 그쵸? 똑같아 버리죠.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80에서 100 사이로 이런 식으로 좀 변형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무작위로 이것은 60에서 90 사이로 이런 식으로 좀 변화를 줬어요. 변화를 주니까 10개가 적당하게 섞여서 나왔습니다. 그쵸? 자, 이 값은 이 고정값이 아니에요. 이것은 GPT가 만들어낸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을 영구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 값들을 영구적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이거를 복사해서 자, 제가 이거를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새로운 시트에다가 제가 붙여넣기 해가지고 이거를 값으로만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서 영구 보존을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없어지지 않아요. 이 값들은 없어지는 값들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우리가 복사를 해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까 이 프롬프트 입력란, 밸류 입력란, 결과 출력란처럼 이렇게 해볼게요. 프롬프트 입력란, 밸류 입력란, 결과 출력란 구분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학생들의 시험 성적에 대해서 교사의 피드백을 자동으로 작성해 보고 싶어요. 교사의 피드백을. 자, 그러면 제가 하는 프롬프트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다음의 세 숫자는 우리 반 학생 누구누구의 국어, 수학, 영어 과목 그 각각의 점수야. 이 점수는 100점이 만점이야. 네가 이 학생의 담임 교사라고 생각하고 이 학생이 피드백을 받고 격려받도록 성적에 대한 피드백을 간략히 작성해줘.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고 싶어요. 좀 길긴 한데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하고 싶어요. 일단 챗GPT가 아까 우리가 이 영양 전문가로 했는데 선생님을 좀 골라볼게요. 선생님이 어떤 교육 전문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커스텀 비헤이비어 해가지고 you are a teacher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피드백은 뭔가 좀 정확히 해야 되니까 이 템퍼러처를 저 0으로 한번 낮춰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자, 이 프롬프트에 보면 우리 반 학생 자, 이 프롬프트의 밸류 값, 변동되어야 되는 값은 학생의 이름과 학생의 이름. 학생의 이름은 먼저 자, 학생의 이름은 이 프롬프트에 각각 다르게 입력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것은 좀 엑셀 수식을 좀 응용을 해서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equal 해가지고 다음에 세 숫자는 우리 반 학생 자, 여기까지 끊고 and 자, 김지영 예 and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한다면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엑셀 수식을 한다면 이 사이에 다음에 세 숫자 우리 반 학생 김지영의 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하고 자동 완성 이렇게 누르면은 자 나왔죠. 자 이렇게 누르면 자 이 프롬프트 입력란에서 김지영, 이민호, 박지원, 최성민 학생들 이름만 다 달라졌어요. 그쵸? 자, 김지영, 이민호, 박지원, 최성민 자, 이제 프롬프트의 이름만 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엑셀 수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value 입력란에 다음에 세 숫자라 했어요. 프롬프트에서 다음에 세 숫자는 그럼 이 다음에 세 숫자가 85점, 82점, 75를 이 value에다가 받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엑셀 수식적으로는 자, 85 입력하고 컴마를 찍어야 되는데 그걸 텍스트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and 하고 이렇게 컴마를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컴마를 사이에 두고 이 세 값이 이렇게 배치가 되고 자동 완성을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값들이 이렇게 오겠죠.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하실 일은 결과 출력란에 우리 GPT 함수를 쓰고 프롬프트는 이거, 밸류 값은 이거, 컴마를 한 다음에 템퍼러처 값은 우리가 기본이 지금 0으로 다시 바꿔놨잖아요. 그냥 정확하게 피드백을 하고 싶다. 그럼 공란으로 이렇게 두셔도 되고 모델도 3.5 터보 16K 빨리 나오는 거니까 공란으로 두고 이렇게 프롬프트를 이 함수식을 닫아도 됩니다. 이렇게 엔터를 쳤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 출력란에 요 피드백이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나왔죠. 그럼 한번 봐볼게요. 자, 나왔습니다. 김지영 학생 너의 국어 점수는 85점 맞고 수학 점수는 82점 맞고 영어 점수는 75점이에요. 전반적으로 꽤 좋은 성적이지만 영어가 75점이 다른 과목에 비해 조금 낮아 보입니다. 맞죠? 영어 공부에 집중하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야. 계속 노력하고 해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이 잘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를 자동화하기 위해서 셀의 모서리를 이렇게 드래그를 한다면 10명 것의 피드백이 자동으로 이렇게 작성이 되겠죠. 그쵸? 봐보겠습니다. 이렇게 달려보죠. 네, 10명 거의 피드백이 네, 5초 만에 나왔죠. 자, 거의 점수도 오류가 없습니다. 보면은 점수도 정확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자, 어떠셨나요? 이렇게 우리가 챗GPT API를 활용하면 자, 이렇게 활용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엑셀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교사 업무에 도움이 되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고안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에 대해서 이런 성적 피드백 이런 거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로도 쓸 수가 있고 다양한 업무에 응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챗GPT API. 굉장히 응용 방안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API를 반드시 한번 익혀보시고 우리 선생님들의 업무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알려드린 것은 굉장히 기초적인 활용 방안이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걸 응용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좀 고민을 해보신다면 얼마든지 정말 기발한 방안들을 생각해 넣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굉장히 좀 놀랍죠? API를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뚝딱뚝딱. 교사가 할 일은 이걸 한번 쭉 검토해 보는 거죠. 쭉 검토해 봐서 이거 좀 뭔가 좀 내가 할 말을 더 써야겠다. 그럼 한마디 더 추가해 주시고 딱 봤을 때 점수가 좀 뭐가 좀 해석이 잘못됐는데 그럼 좀 고치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챗GPT API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챗GPT는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우리 교사 업무를 이렇게 경감해주는 업무 로드를 경감해주는 어떤 하나의 도구로서 가능성이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자, 이번 연수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AI 디지털 역량, 활용 역량이 올라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러면 마지막 여기서 이렇게 해야죠. 자, 그러면 여기서 광주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이 준비한 2023 초중등 현직교원 AI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 모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